안녕하세요. 발란의 영법 채널입니다. 저는 발란의 영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be made of는 물리적 변화에 쓰이고 be made from은 화학적 변화에 쓰인다는 한국식 영법의 설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헛소리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설명입니다. 한국식 영법의 최악의 가짜 지식 중 하나이고요. 가짜 지식이기 때문에 독해 지문이나 여러 글들, 심지어 영어 교과서에도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영어 교육자들이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요즘 원어민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원칙은 그렇지만 교과서에 나온 거는 그냥 외워라. 이런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가짜 지식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시중에 나와 있는 번듯하고 멀쩡해 보이는 영어 교재들에도 엉터리 가짜 지식이 버젓하게 실려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가짜 지식이 유포된 것일까요? This bridge is made of stone. 이 다리는 돌로 만들어져 있다. Wine is made from grapes.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다. 뭐 이런 예문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어떤 영어 교육자가 이런 예문들을 보고 우연히도 이 경우에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로 설명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지레짐작해서 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칠 때는 적용되는 예문들만 골라서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엉터리 설명으로 영어를 배우고 이후에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을 때도 그에 대해 아무런 비판적 검토도 하지 않고 또 이제 외국의 학술 서적도 참조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이 배웠던 것을 앵무새처럼 되뇌며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랫동안 가짜 지식이 널리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엉터리 설명의 확산에는 언어와 문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물리와 화학이라는 과학적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앙투앙 라부아지에라는 프랑스의 과학자입니다. 18세기에 활동했던 프랑스 과학자인데요. 근대 화학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과학자 존 덜튼인데요. 18세기에서 19세기 활동했던 영국의 과학자로 원자론을 제차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변화, 즉 chemical change라는 것은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의 결합이 에너지를 받아 분해되거나 재결합하여 처음의 물질과 다른 물질을 생성하는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e made of하고 be made from은 16, 17세기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래 보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일부분인데 여기서도 뭐 are made of, 뭐 is made from 이런 표현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세히 볼 건 없지만요.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근대 화학을 창시했어요. 19세기 초에 덜튼이 원자론을 제시하면서 화학적 변화가 원자의 결합 방식의 변화라는 과학적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은 화학적 변화라는 과학적 개념조차 없던 옛날부터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 오브와 프롬을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말일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면은 19세기 이후에 화학적 변화의 개념이 딱 등장을 하니까 과학자들과 문법학자들이 무슨 손에 손을 맞잡고 영어를 과학적 개념에 일치시키는 대변혁을 일으키기라도 했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이런 과학 문법 일치운동 같은 거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언어를 과학적 개념에 따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of는 물리적 변화에 쓰이고 from은 화학적 변화에 쓰인다는 말은 변화가 없거나 그냥 매우 작으면은 이거는 물리적 변화고 변화가 크면 화학적 변화라는 굉장히 아니하고 이제 어설픈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설명입니다. 또 이런 엉터리 설명이 마치 학문적 진실인 것처럼 퍼지게 된 거는 과학적 개념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문과 출신 영어 교육자들이 저지른 어이없는 대참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 교과서 목차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 1학기에 어쩌고저쩌고 있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학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배우는 학생들로서는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리 화학 개념과 영어 시간에 배우는 이 개념이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많은 영어 교육자들이 영문법뿐만이 아니라 과학적 개념에 대해서도 가짜 지식을 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버터로 만드는 것이 화학적 변화라서 프롬을 써야 한다는 설명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영문법책, 뭐 이런 책 저런 책 유명 교재들인데요. 여기에 보면요.
butter is made from milk 이런 예문을 제시하고 이게 화학적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from을 쓰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그러니까 미국의 전국 과학교사 협회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Gourmet Lab: The Scientific Principles Behind Your Favorite Foods라는 책인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뒤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들 뭐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요. 뭐 Part 1 해서 다운원의 제목이 뭐 Butter Battle, Physical Changes versus Chemical Changes 그러니까 물리 변화 대 화학 변화 이런 단원이 있어요. 아예 첫 번째 단원으로 이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15페이지에 내용이 나오는데 뭐 결론만 얘기를 하면요. 그러므로 화학적 구성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버터의 형성은 물리적 변화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과학 교사들이 책을 내면서 버터가 이제 되는 것이 화학적 변화라고 잘못 알기 쉬우니까 아예 첫 번째 단원으로 저렇게 버터의 형성은 물리적 변화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법 이야기에다가 이렇게 썼는데요. 과학적으로는 물리적 변화인데도 그것이 화학적 변화라고 설명하는 영법 교재나 블로그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학적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내용을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이러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순간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뇌에 전달되어 프롬으로 말하게 만드는 메커니즘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물리적 변화이지만 원어민은 화학적 변화로 보아서 프롬을 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무식한 헛소리입니다. 왜냐면요. 이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라는 건요. 과학적으로 엄밀한 개념입니다. 과학적 개념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화학적 변화고 뭐 이렇게 보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과학 전공이 아니어서 과학에 대해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학생들은 과학적 개념에 대해 영어 교육자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과학적 개념을 사용해서 실제로는 적용되지도 않은 엉터리 영법 설명을 하면요. 그 학생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개념을 알거나 모르거나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교육적으로 편리한 설명조차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문법은 평범한 다수 원중의 언어 습관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과학적 지식에 따라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이 언어를 구사할 때는요. 특히 말을 할 때는 순간적인 직관과 느낌에 따라 딱 말을 하는 거지 교육을 통해서 배운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 표현을 구분해서 말하는 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며 이건 초능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민들에게도 이것이 불가능한데 하물며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be made of 이게 언제 쓰이나 살펴보면요. 원재료를 매우 단순하게 모양과 형태만 바꾸어서 물건 그 자체에서 원재료의 재질이 육안으로 그대로 보이거나 느껴지는 경우 또는 그 사물 전체 또는 대부분이 그 재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게 그 재질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책상인데요. 딱 봐도 나무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This desk is made of wood. 이 데스크는 나무로 목재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이거는 그 수원에 있는 화성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봐도 이건 돌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수원 화성 is made of stone bricks. 수원 화성은 그 돌로 된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of를 쓰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be made from은요.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서 완성품이 된 경우에 그 완성품의 원재료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느낌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변화라는 과학적 개념에 따른 구분이 아니며 변화가 느껴지는가에 대한 사람의 주관적 인식으로 이거 주관적 직관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는 물리적 변화라도 from으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 원재료가 가루가 돼서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건 이제 해안가에 있는 암석 바위죠. 돌인데 과학적으로는 이게 막 침식에 의해서 부서져서 모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런데 과학적으로는요. 저기 그냥 잘게 부서지는 거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이거 과학 시간에 배웁니다. 하지만 from을 씁니다. Sand is made from rocks. 모래는 바위로부터 만들어진다. 왜 from을 쓸까요? 아니 과학적으로 물리적 변화인 게 뭔 상관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커다란 돌이 모래가 되는데
저게 변화가 안 느껴진다고요? 사람의 주관적 인식이 우선인 거지 과학적 변화는 그거는 그냥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요 밀이라는 곡식이에요. 이거를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죠. 그러면 이것도 과학적으로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근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저렇게 달라졌는데. 그래서 flour is made from wheat. 밀가루는 밀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from을 써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저거를 이제 화학적 변화라서 from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저거 무슨 표백제를 쓰기 때문에 표백제는 화학적 물질이고 그래서 from을 쓰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밀가루를 제가 알아보니까 표백제를 쓰지 않고도 저렇게 하얗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은 설령 표백제를 쓴다 그러면은 표백제 쓴 거하고 표백제 안 쓴 거하고 제품에 대해서 뭐 프롬을 쓰고 오브를 쓰고 이걸 구별해서 말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간이 제조 공정을 다 안 다음에 일일이 그걸 바꿔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하고 느끼니까 프롬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원재료에서 성분을 추출한 경우에도 프롬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체에서 액체를 추출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올리브라는 열매죠. 이걸 짜서 올리브유를 만듭니다. 보세요. 달라진 겁니다. 저걸 과학적으로 보면요. 저 안에 있는 성분을 그대로 추출한 거라서 물리적 변화예요. 근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사람이 볼 때 저렇게 달라졌는데. 그래서 this olive oil is made from 100% Italian olives. 이 올리브 오일은 100% 이탈리아 올리브로 만들어졌습니다. 할 때 저렇게 from을 씁니다. 식용유를 만들 때는 압착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정제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압착식은 그냥 눌러서 힘으로 눌러서 짜는 거죠. 정제식 식용유는 제가 이거는 화학적 변화인지 물리적 변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설령 화학적 변화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달리 표현할 거예요? 제조 과정 속에 화학적 변화가 조금 있으면은 그걸 뭐 달리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고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이 즉각 그걸 또 프롬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으니까 프롬을 쓰는 겁니다. 또 이건 오렌지죠. 과일인데 이걸로 오렌지 주스를 만듭니다. 또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저거는 물리적 변화 아닌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 볼 때 아니 저 열매가 저 과일이 저렇게 주스가 됐는데 달라졌지. So this juice is made from 100% Florida oranges. 이렇게 이 주스는 뭐 100% 플로리다 오렌지로 만들어졌다. from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물질의 상태가 변한 경우인데요. 그 물질의 상태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고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거는 물인데요. 물이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 시간에 보면요. 중학교 때 배웁니다. 물이 얼음이 되는 거 이런 물질의 상태 변화는 물리적 변화다. 근데 이거 봅시다. This ice is made from pure water.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얼음은 순수한 물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봐요. 순수한 물을 얼려서 얼음을 만들었나 보죠. 그러면 저기 이제 from을 씁니다. 왜?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액체가 고체가 됐으면 많이 변한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 직관에 따라서 그냥 표현을 한 건데 또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또 물리적 변화인데 왜 from을 쓰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재료의 일반적 용도와 매우 다른 물건을 만든 경우에도 from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볼트하고 너트죠.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조여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저렇게 춤을 추는 어떤 남녀의 모습을 조각품으로 만들었어요. 뭔가 그 작가가 창의적으로 만든 거죠.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어서 창의적으로 뭔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This sculpture is made from bolts and nuts. 이 조각품은 볼트와 너트로 만들어졌다 할 때 이렇게 from을 쓰는 겁니다. 또 이거는 플라스틱 병인데요. 이걸로 이렇게 보트를 만들었다고 해봐요. 이것도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 만든 것 같죠. 새로운 걸. 그래서 느낌상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This boat is made from plastic bottles. 이 배는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도 from을 씁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물리적 변화인데 왜 from을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학생들은 이상하게 배운 다음에. 이 외에도 물리적 변화에 from이 쓰이는 경우들은 무수히 많으며 또한 of와 from이 둘 다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of를 쓰는 것은 대상이 어떤 재질로 이루어졌는지를 표현하는 느낌이고 from을 쓰는 것은 대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원래 어디서 왔는지를 표현하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화자가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는지의 문제이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초, 중급 학생들한테는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둘 중 어느 것이 적절한가의 차원에서 가르치지만 이 구분은 객관적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변화가 느껴지는가 아닌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애매하거나 중첩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언어는 객관적 논리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머릿속 주관성에서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주관성은 필연적으로 모호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문법 요소의 구분은 선명한 구분이 아니라 경향적 구분이며 모호한 회색 지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고의 이분법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문법 사항은 영문법 전체 중에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경향성, 일반적 추세, 시대적 유행, 대체적인 선호도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에 대해서 선명하고 명확한 대답을 찾으려고 골머리를 앓다가 단순하고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 영어가 어렵다면서 답답해하는 것이 영어를 잘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학자들은 모호한 것을 모호한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외국어를 잘 배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호함에 대한 관용, 아이의 그 제2외국어 습득 이론에 있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 라드 앨리스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요, 저 모호함에 대한 관용은 외국어 학습의 요소로서 모호한 새로운 자극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남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능력이 외국어 습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것을 모호한 대로 받아들이고 경향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꾸 명확하고 선명한, 그것도 간단한 구분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뭐와 from을 구분하는 명확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짜 지식이 자꾸 개입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마치 그럴듯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뭐 물리 변화, 화학적 변화 이걸 딱딱 구분되는 것처럼 가르치니까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실은 가짜 지식인데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경향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이분법적으로 문제를 내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원어민들이 객관적 원칙에 따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느낌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오브와 from을 둘 다 쓰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정교한 기술이나 손재주를 통해 가공 또는 조립한 경우 오브를 쓰는 경우가 많다 해도 from도 얼마든지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저런 왕관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국식으로 배운 사람은 저거는 물리적 변화니까 반드시 뭐 오브를 써야 된다 이렇게 배우겠죠. 근데 물론 오브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This crown is made of diamonds 이렇게요. 근데 This crown is made from diamonds 이렇게 from 써서 표현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이걸 틀렸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자동차 같은 경우 막 여러 가지 부품을 조립해서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조립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A car is made of many components. 자동차는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from을 쓰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뭔가 막 정교한 기술로서 막 이렇게 막 조립해가지고 기술자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 걸로 좀 느낄 수도 있습니다. A car is made from many component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적을 수는 있지만 저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나무죠. 목재를 가지고 인형을 만들었네요. 저 러시안 뭐 인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These Russian dolls are made of wood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거 일반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저거는 뭐 나무가 인형이 저렇게 깎아서 만드는 거니까 물리적 변화니까 반드시 오브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우지만 그거야 한국식 영문법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실제로는요 from도 얼마든지 씁니다. These Russian dolls are made from wood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목재를 조금 막 기술자가 뭔가 장인이 뭐 가공을 하고 또 색깔도 저렇게 칠해서 만든 느낌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녹였다 굳히는 과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 플라스틱, 유리 같은 거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죠. 그래서 금화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요, 저렇게 금을 좀 녹여서 주물에 형태를 넣어서 이제 만들죠. 근데 이건요 오브로 표현하는 경우가 뭐 일반적으로 많긴 할 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금화 자체에서 딱 봐도 이건 금이거든. 그러니까 This coin is made of gold 이게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하지만 from도 얼마든지 쓰입니다. This coin is made from gold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무슨 두산동화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이에요. 뭐, Coins were first invented in the 7th century BC in Lydia. They were made from gold and silver.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과학적으로 저 금을 가지고 또 은을 가지고 동전을 만드는 게 물리적 변화라고 아는 사람들은 이건 또 왜 뭐 물리적 변화인데 from을 썼나요? 이렇게 뭐 물어보죠. 그래서 동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표현한 느낌보다는 당시에 뭘 가지고, 즉 어떤 재료로 동전을 만들었는가를 표현한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from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를 쓰는 거하고 from 쓰는 거하고는 좀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다도 오브를 쓰면요, 동전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지를 표현한 느낌으로 나타내는 거죠.
틀린 거 아닙니다.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표현의 느낌과 뉘앙스의 차이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be made of는 때로 consist of, be made of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자연적, 본래적 구성 성분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성분들이 화학적으로 결합돼서 사물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f도 얼마든지 화학적 결합에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죠. 물이 화학적으로 뭘로 구성되어 있죠?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과학 시간에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 거는요. 화학적 변화라고 배울 겁니다. 근데도 of를 쓸 수 있어요. Water is made of hydrogen, oxygen.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적 변화, 화학적 변화, 그게 뭔 상관이에요. 물에 어떤 자연적 구성 성분을 표현하는 거니까 저렇게 of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tree라는 단어하고 wood라는 단어의 이 차이점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런 게 tree입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있고 뭐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는 어떤 식물, 이게 tree입니다. wood는 이런 게 wood예요.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재질, 얼마든지 다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저 재질, 그러니까 tree를 이루고 있는 성분, 이거를 wood라 그럽니다. 그래서 tree를 가지고 wood를 만듭니다. 이때 wood is made 밑줄 trees 할 때 저기 뭘 쓸까요? 저거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그런 게 상관이 있어요? 저 tree를 가지고요. 대패나 톱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저렇게 목재를 만들려면요. 물적 변화예요. 근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많이 달라진 걸로 느껴지잖아요. 나뭇가지도 없어지고 저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wood is made from trees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어떤 tree든지 wood든지 저런 걸 가지고 어떤 책, 뭐 화장지, 그다음에 뭐 박스 이런 거에 있는 페이퍼, 즉 종이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게 이게 물리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예요? 그런 걸 왜 따집니까? 그냥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저게 딱딱한 건데 종이는 부들부들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paper is made from trees 또는 paper is made from wood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종이를 만들 때 어떤 경우에는 뭐 화학약품을 쓰기도 한다. 아니 화학약품을 쓰는 순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from으로 표현을 하냐고요. 그리고 뭐 화학약품을 써서 만든 종이하고 안 써서 만든 종이하고 그럼 구별해서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저런 wood를 가지고 가구 뭐 그러니까 뭐 책상이라든지 테이블, 의자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합시다. 저거는 뭘 쓸 것 같아요? A lot of furniture is made 밑줄 woo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of를 쓸 수 있습니다. A lot of furniture is made of wood 이렇게. 왜냐하면은 가구 같은 걸 보면요. 목재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무로 된 거 보면요. 그런데 A lot of furniture is made from wo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로 구별하는 어떤 구분에 따르면 저건 of가 맞고 from이 틀린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of와 from하고 둘 중 어느 하나만 맞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 기준으로만 생각하면은 이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저럴 수 있습니다. 단지 저 경우 from을 쓰는 경우가 뭐 조금 덜 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뭔가 저것도 어떤 뭐 가구 장인의 손길이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다는 느낌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tree가 있고요. 이걸로 tree를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 이걸 표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a lot of furniture is made 밑줄 trees 이렇게 되면은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from이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게 가구에서 목재는 느껴지지만 나무, 그러니까 식물로서의 나무,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고 나뭇잎이 있고 이 나무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를 보면서 야 이거 나무로 만든 거 할 때는 그 숲에 있는 그 나무들, 그러니까 약간 a lot of furniture is made from trees라고 만들려면 우리 나무를 좀 소중히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좀 소중히 해야 돼라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a lot of furniture is made of trees 이거는 어색합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러운데요. 왜냐면요, tree 그 자체, 그러니까 나무의 어떤 그 식물로서의 나무 그 자체, 막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나뭇잎이 있는 거를 가구에서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색하죠. 그래서 만약에 is made of trees라는 표현이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tree로 만들어진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뭐가 tree로 만들어져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A forest is made of trees. 그렇죠. 숲은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대로 그 나무들이 그대로 이제 모여가지고 숲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a forest is made from trees는요. 글쎄요.
어색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저는 어색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봅시다. 이건요, The Selfish Ape라는 책인데요. 이기적 유인원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이제 얘기를 하냐면요. 이 책에 보면요. The actual forest is made from trees, birds and flowers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숲, 근데 실제 숲이 왜 나온 거냐면요. 지금 저 문장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숲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숲의 이미지는 어떻다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실제 숲은 뭐 나무와 새와 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from이 쓰인 겁니다. 여기에는 왜 from이 쓰인 걸까요? 이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